싱그러운 꽃과 함께하는 인생,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삶이겠죠. 누나의 길을 따라간 곳엔 꽃이 있었고 그건 어느새 나의 길로 이어졌으니 가족의 사랑으로 일궈가는 아름다운 화원엔 웃음이 있고 희망이 있으며 화사한 빛깔의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꽃하면 실은 여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어떤 한편으로는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진짜 고마워요. 함께 있어서. 그리고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우리 남매의 삶이 이어지는 해양도시 여수. 늘 푸른 바다와 싱그러운 자연이 숨쉬는 이곳에서 우린 꽃을 만지며 꽃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싱그러운 꽃내음이 가득한 이곳이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누나는 26년 경력의 플로리스트로, 나는 16년 차 플로럴 디자이너로 서로의 길을 응원하며 함께 가고 있습니다. 5남매 중 맞이인 누나는 책임감과 결단력이 남다른 나의 멘토입니다. 처녀 시절 우연히 시작한 일은 어느새 누나의 삶이 됐고 생애 절반을 꽃과 함께 해왔는데요. 손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든 잘 해내는 타고난 감각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는 사교적인 성격의 누이는 플로리스트로 살아가기에 그 누구보다 적합한 사람입니다. 늘 꽃을 만지며 살아온 덕분에 온화한 성품을 지녔고 부단히도 노력해온 세월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누나는 가족으로도 또 선배 디자이너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앞에가 큰 자가 들어가는 분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누나, 큰 아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정말로 많구나. 이게 저는 그래서 여장부라고 하거든요. 누나긴 하지만 그래도 여장부다. 힘든 점이 굉장히 많은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근데 그걸 다 이겨내시고 하는 거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결단을 하거나 그거 할 때 보면 정말 남자들보다 훨씬 더 결단력이 있어요. 그리고 추진하는 것도 추진력도 대단하시고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제가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나가 해왔던 거 그리고 누나가 소개하는 거 그냥 따라왔기 때문에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접란과 장미를 좋아하는 소녀 같은 감성을 지녔지만 일을 할 땐 철저하게 고객 중심이 되는 누이. 단골들의 선호도를 일일이 기억하고 받는 이의 연령과 용도에 맞게 꽃을 골라 식재하는 능력이 플로리스트 주은옥의 오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선을 보는 감각이 탁월한 누이의 작업은 기품이 있고 느낌이 있는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성향 차이 많죠. 왜냐하면 저는 원래 선을 중시하고 이게 어떤 동양적인 선을 미리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배웠었고, 동생은 이제 뭐 형태나 아니면 색감, 뭉치 그런 것들을 배워서 매우 다르죠. 이게 언젠가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 꽃을 하러 왔어요. 정말 예쁘게 정성껏 해서 가셨거든요. 일단 그래서 프로포즈에 성공했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씀하셨을 때 진짜 그게 기억에 남아요. 꽃은 꼭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항상 가까이 접해야 되는, 그리고 녹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꽃이 주는 부드러움 같은 거 있잖아요. 온화하게 하고요. 어떤 공간이든 꽃 한 송이만 있어도 그 분위기가 밝아지거든요. 막내 동생 흥모는 나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는 가족입니다.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 때문에 어려선 보살핌의 대상이었지만 일을 하면서는 서로를 응원하는 지원군이며 한편으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대를 긴장시키는 관계가 됐죠. 나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더 큰 성취를 거두고 있는 동생은 내겐 큰 자부심입니다. 코리아컵 대상 먹었을 때 그때가 제일 물론 정말 할 수 있을까, 저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었고 그랬었는데 코리아컵 대상 먹었을 때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 그런 거를 가지고 그걸 에너지화 시키고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람, 이게 다른 스님들을 모시고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또 이제 상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 기분 좋았고. 음악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고, 그것 때문에 조금 방황을 했었는데, 이제 누나가 잠깐 꽃집에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도와는 줄게. 그래서 잠깐 돕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꽃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절대 남자가 하면 안 되는 일. 근데 꽃을 하려고 꽃게에 들어와 보니까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작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감각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걸 개발해주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그게 스님을 좋은 스님 만난다든지 자기가 어떤 언제 그런 거를 느꼈을 때 그게 이제 계속 끄집어 나오는 거죠. 동생의 일상은 잠시도 쉴 틈이 없죠. 촉망받는 디자이너다 보니 전국에서 강의를 청해오는 일도 많습니다. 상업적인 꽃장식을 넘어 예술성 짙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동생은 해외에서도 명성을 얻는 플로럴 디자이너인데요.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나누는데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게 끼울 거면 다 끼우고, 만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하고, 통일하는 게 낫거든요, 방법. 이렇게 벌어져요, 그냥. 그래서 이걸 끝을 약간만 벌려가지고, 그죠?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꽃집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받는 교육이라, 우선 이제 상품을 할 때 뭔가 이제 디자인을 약간만 더 가미를 해가지고 좀 특별하게 하는 방법들, 그거에 대한 거. 뭔가를 들여다보는 방법들에 대한 거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지나쳐 가서 보는 거하고 들여다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지나쳐 보지 말고 들여다봐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 거기에 또 다른 거를 발견하게 되고, 걔들이 태어난 거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관찰하고 기억을 하고 있게. 조형의 시작은 자연에서 왔죠. 왜냐하면 꽃 한 송이를 보시더라도 조형적인 완벽한 형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해답을 찾으려 하면 자연을 들여다보는 게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그 결과물로 이제 디자인을 하고 그랬거든요. 여수의 한 공연장엔 동생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품명은 비밀 넘버 원. 나무의 역사가 담긴 나이트를 모티브로 해서 시간의 흐름과 삶의 경건함을 표현한 작품이죠. 자연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통찰력과 그걸 표현하는 자유로운 감성은 동생만이 갖는 능력입니다. 조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상품화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플로리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플로리스트라고 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플로랄 디자이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상품보다는 약간 아트 개념으로 가는 쪽으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거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라고 묻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느끼시는 게, 그냥 꽃은 예쁜 거니까요, 그냥. 꽃은 볼수록 신비롭고 느낄수록 의미 있게 다가오는 자연의 창조물. 제각각의 빛깔과 향기를 품은 꽃들을 어루만져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플로럴 디자이너의 소명입니다. 꽃과의 인연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왔지만 나는 이 길이 나의 운명임을 믿고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디자인의 영감을 얻기 위해 꽃 전시회며 건축 박람회까지 찾아다녔고, 나만의 색깔을 담은 작품을 빚어내기 위해 밤을 새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저는 별로 개의치 않거든요, 실은. 왜냐하면 제가 만든 작품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했냐 안 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로 제 만족한 그런 지점까지 이르렀을 때는 잠을 못 잘 정도죠. 기분이 좋아서. 만족감을 얻기까지 방황하고 고민하는 시간에 나를 바라봐주고 지켜준 건 언제나 누이였습니다. 누이에게도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는 꽃을 만지고 새로움을 창조합니다. 소재만.
어떤 한편으로는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진짜 고마워요. 함께 있어서. 그리고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더 어떤 좋은 조건 하에서 그 꽃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실은. 근데 이제 저희들이 우리 상황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도 올려 보내지 않고 함께 하자라고 해서 그게 또 동생이 워낙 마음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보다 이게 누나랑 있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여수에 적을 두고 일하는 것이 때론 답답하기도 하고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누나가 있고 우리에게 늘 헌신적인 어머니가 있기에 나는 이곳의 삶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계속 해야지요. 누가 항상 있는 일인데.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은 젊은 분들보다 일을 더 양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는 또 아프시다 그러고 그러고 그 다음날 나오실 거면 안쓰럽죠. 근데 너무나 즐거워하시니까 그리고 자식들하고 옆에 있는 게 좋으신 거예요. 실은 저희도 좋아요. 이제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너무 건 센찮고 내가 해버려야 시원하고. 그래도 도움도 되지요. 안 되든 안 하지요. 그럼 이제 그냥 딴 사람에는 막 빈통 없는 일 안 하고 가서 이렇게 저들 도와주는 게 저기도 도움이 되고 나도 도와주고 싶고. 그게 거기서 아무리 일이 되고 성가시도 애기들 일만 생각하면 재미가 있어요. 그냥 재미가 무엇을 해도 부지런히 하고 싶고. 잠도 못 주무시고 아파서 그런데도 그 다음날 또 일을 하시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되게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아프죠. 저희가 힘들까 봐 무거운 거 옮기시고 하거든요. 막 뒤에 막 내가 치울 거니까 네 하지 마라 막 그런 거 하는데 그때마다 그저 괜히 그 기분이 부모님인데 어머니인데 뭐라 그럴까 본인을 이게 보통 어머니들이 다 희생적이고 자녀들을 위한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님도 다른 어머님과 못지않게 정말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정말 아끼지 않으세요. 몸도 마음도. 친정 아버지가 이제 선친이시죠. 이제 다치셔서 아예 수족을 못 쓰실 때가 계셨어요. 그게 짧은 기간도 아니고 4년 반 이상을 그렇게 가셨는데 자녀들이 하는 일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정말 옆에서 다 뒷바라지를 하시는 걸 보고 실은 제가 엄마가 많이 힘든 줄 알거든요. 몸이. 근데도 표를 잘 안 내세요. 우리 남매의 일상을 지탱해주는 버팀목, 내 어머니. 어머니는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잖아. 내가 할게. 아이고 엄마 해야지. 나쁜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장점 아닐까요? 우선 이제 편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우선 통하니까 가족들은. 어떤 일이든지 가족이 해야만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꽃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가족끼리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가게 일을 거들게 된 지 10여 년.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가게 문을 열고 온갖 터들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어머니는 늘 행복해 하십니다. 아이 뭐 엄마가 다 해야지. 말로만 다 하지. 아프다 그러지 마 이제. 드리고 날마다 아프다 그래. 안 아파. 이게 속으로는 아픔스러운 속으로는 아파도 그래도 내가 해부랴 시원하고 집에 가서도 할 일 많이 누구 나는 여기서 하면 땡인데 누구들은 얼마나 할 일이 많아. 그냥 손님이 오면 하나도 뒤도 안 오고 재미가 있고 손님이 없으면 애가 터지고 그냥 아픈 데만 생기는데 손님만 많이 오고 돈만 많이 벌면 재미가 바닥바닥 나고 저녁에 뒤도 안 해. 아니 그거 못 보고 또 있는 거 내리면 그냥 인상이 써지고 왜 또 내린 걸 또 내리냐 이제 보고 내려라. 그냥 버리면 아까워 죽겠어. 그놈을.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온, 다 좋은 꽃을 골라서 꼽아야 될 거 아닌가. 무슨 꽃이 다 똑같은 줄 알고 들었다고.
그래도 아이고. 뭐냐 쓰고 안 그러다니까. 버리면 아파. 제일 좋은 걸로 꼽아서 나가는 게 기본이야.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건 맞아. 그것은. 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거 버리면 먹고 아무 아파요. 말 하지 마. 빨리. 아, 돈도 많이 벌고 여하튼 애기들 편하게 살게 돈이 많아야 첫째는 돈이 많아야 놈도 도와주고 내 마음도 편하고 그러지. 돈이 없으면 멍청이 잡아들이라면 없는 놈은 안 잡아들여.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죠. 톱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계 안에 들어있는 톱니. 어느 하나가 빠지면 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실과 날실처럼 촘촘히 엮인 인연, 가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럼으로써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는 삶의 고단함도 소소한 행복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죠. 향기로운 꽃처럼 싱그러운 풀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도 여물어 갑니다.